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체포조 관련해서는 여러 보도도 있었고 진술도 있었는데 오늘 김어준 씨의 발언은 더 나아가서요. 암살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관계가 다 확인된 것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글쎄요, 소장님. 네. 암살조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주장 자체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르익고 확인이 된 사실은 아니나 예.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의 상황이 급박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 차원에서 제보의 내용을 일단은 섣부르지만 이야기한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이 팩트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경계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계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된 상황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내일 표결이 있지만. 근데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국민들한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모를 제2의 계엄의 시도 부분은 이 정도의 계획까지도 있었다는 제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일 있을 표결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 대통령의 직을 즉시 정지해 주는 것들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예. 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출석해서 아직 이 완전치 않은 내용들을 아마 뭐 과방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저 폭로를 한 건데 주장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흔들어 놓을 심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고려했다고 보세요? 대한민국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김어준 씨는 저것보다 더한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을 질 생각이 있다면 예. 저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총살이고 뭐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런 말은 자신의 유튜브에서나 할 말이지 저런 말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갖고 와서 할 얘기는 아니죠. 예. 누구나 저런 분이 굉장히 저분이 사실 뭐 국민들로부터 많은 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사건 그런 얘기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뭐 얘기를 해서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뭐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사실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국회가 저분을 상임위에 불러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내일 있을 탄핵 소추안 표결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조금 찬성표를 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그냥 호소로서 내일 정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 찬성을 통해서 국민이 엄중함을 주권자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호소를 하면 되지. 저 김어준 씨처럼 저렇게 평소에도 국민의 신망을 많이 얻을 만한 그 좀 해괴한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을 굳이 국회 상임위에 불러서 저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굉장히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이게 예. 유언비어일 가능성도 있는데 저분도 사실 확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확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전제를 깔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확정되지 않은 분을 저렇게 상임위에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거의 뭐 국회 방송은 거의 인터넷만 치면은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저 국회 상임위 생방송 되는 것을 저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만한 언사를 그대로 생방시킨다는 것은 예. 국회의 책임을 매우 방기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예.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도 호소를 하면 됩니다. 이거 정말 계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찬성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김어준 씨를 저렇게 상임위에 불러서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저는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입장 나온 걸 보면요. 얘기하면서 앞으로 사실 확인을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시선이 다 국회로 가 있는데 국회 저 자리에서 저런 근거가 없는 부족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 책임을 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수계 피의자로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7일날 표결에 참석 아예 안 하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행위부터 반성해야죠. 오죽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무슨 담화를 했습니까? 나 통치행위다. 그게 무슨 내란이냐. 억울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한 번 내가 통치행위면 비상계엄은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야. 뭐 어때? 군 무력을 사용해서 성관이든 누구든 내가 하는 것은 내 통치행위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엄 자체의 내용이 이런 작전이 있었다고 하는 제보가 나왔다는 것이고 언론에 보면 이게 정보사의 뭐 어떤 뭐 요원에 의해서 제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 하원이죠. 브래드 셔머라고 하나요? 저 브래드 셔먼 미 외교위 아태위원장 하원 의원인데 최근에 JTBC MBC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미국도 정보 수집을 한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 라는 건 뭐냐면 자해의 어떤 이런 공작들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미 하원 의원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믿을 수는 없으나 근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대통령 하면 제가 막을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이 대통령이랑 손잡고 뭘 했습니까?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김어준 씨가 확인 안 된 제보를 했다고 비판한다? 저는 그거는 좀 그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 CG를 보여드렸는데 저희 MBN 국회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보자가 정보사 요원을 제보자로 특정한 것 같다. 사실관계 확인에 접촉 중이다라는 거를 한번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예하의 HID라고 북파공작원을 가지고 있죠. 조금씩 글쎄요. 저희 보도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맞는지 또 저것이 또 구체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 자세한 보도 내용은 저희 이어진 뉴스 7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요. 여기서 김어준 씨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폭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어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더 악마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사살도 끌어들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가장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빨리 나서서 당신이 빨리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찬성표 찍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한동훈 사살론을 들고 나온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사실을 앞세우는 거죠. 저분이 유튜브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두갈식으로 그 독자들이나 청취자들한테 접근을 하면 바로 끌려오는구나 다 아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사살설을 바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뉴스를 딱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참 제주꾼인데 하지만 이분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식으로 나서는지. 예. 선동에 가까운 것이죠. 김어준 씨의 얘기는 항상 그러한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또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막 사실 여기에 별로 그것이 없는데 사살설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뭐 법조항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지만 헌법상 즉결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사살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대번에 아는데 이분이 예.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역시 모든 세력을 악마화해서 빨리 그 탄핵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빨리 재판에 넘겨서 예. 엄중 처벌하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사실 김어준 씨의 예. 의도는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어준 씨 관련해서는 진영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갈리죠. 지지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 그럼 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저 발언이 앞으로도 뭐 구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지금 MBN 취재로 드러난 거는 정보사용이고 HRD면 거기에 지시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확인되는 부분들이 아예 이거는 뭐 허위다, 가짜다라고 규정하는 거 우리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저조차도 좀 가한데 이건 음모설이하는데 저희는 지금 불법기업을 목도하고 지금 10일이 지났습니다. 11일째가 되죠. 무정부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도 지금 거부를 했는데 배우자 김건희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기업 내란의 피자로 만든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엔 야당의 폭주, 여러 가지 예산, 뭐 발목 잡기, 탄핵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배우자에 대한 끊임없는 특검 주장이었어요. 예. 저는 그 압박이 셌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엔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힘을 배신하고 보수를 배신한 길을 선택했다는 점은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예. 지난 4일간 관저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와 떨어져 있겠습니까? 둘이 머리를 맞대고 뭘 했겠어요? 밤화문에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당신의 비상계엄은 잘했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발표를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책임도 그동안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더불어서 예. 충분히 물을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예.